네, 안녕하세요. 출란교실입니다. 요즘 계절에는 에란인들, 특히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신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봐도 다른 채널에서 신화 관리 또는 뭐 신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 신화에서 이제 병이 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죠. 신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토를 뚫고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란교실에서의 진단과 조금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빼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다른 채널에서 충분히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만 출란교실에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출란 이제 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벌보들이 이렇게 있고 송촉이 있는데 요 신화가 새카맣게 썩으면서 쏙 뽑혀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죠. 그렇고 또 썩지는 않더라도 속립장이 쏙 뽑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왜 이런 증상이 오는 것인가? 또 이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출란교실에서는 다른 채널과 달리 출란을 좀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제 거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습하게 키우면 안 되느냐? 물론 습하게 키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습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출란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빨리 자라게 하고 또 세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물주기를 좀 자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물주기를 자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인성 병에 노출되기가 쉽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야, 물주기를 자주 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러한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세력을 확장시키고 빨리 키우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또는 출란이 죽으면 그 세력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출란을 죽이지 않게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저는 목표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건조하게 키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죠. 이 출란이 썩어가는 이유도 건조하게 키우지 않아서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기온은 올라가는데 습한 거죠. 이 공중에는 말이죠, 무수한 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 균들도 떨어져서 분해 이렇게 활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송촉은 강건하죠. 이 표피 조직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세균성 병이 와도 이겨내는데, 이 공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세균의 이 신화는 그것을 세균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한 것뿐입니다. 약하다 보니까 세균 침투에 의해서 신화가 공격당하는 이를 조금 더 줄여줘야 되는 것이 에라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세균이 많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목표는 물주기를 자제하고 약간의 건조한 듯한 느낌이 들게 하면은 그것을 다소 또는 많이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란다나 어디나 통풍이 원활합니다. 저희 난실은 통풍이 잘 됩니다.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늘상 보편적으로 보면 통풍이 잘 되지만 어느 시간대, 자연기후에서도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 시간대에 물주기가 같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습한 그리고 통풍 부족, 통풍 이러한 것들이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세균의 공격을 신하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하가 썩는다는 건 세균성 병입니다. 세균성 병이지만 세균이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잦은 물주기, 습하게 키우는 거,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시간대에 물주기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처 방법도 이미 다 나왔죠. 원인을 안다면은 대처 방법은 간단해지는 것이죠. 즉 신하가 막 표피를 뚫고 나와서 이 육질이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이 혹서기가 아닙니다. 혹서기. 7, 8월 달에 무더운 더위, 막 30몇 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주기를 밤에 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서기 때는 밤에 물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신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계절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신하가 나오는 이 봄에는 물주기를 오전에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전에 해서 물이 좀 빨리 증발되고 이렇게 좀 건조를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썩어가는, 즉 세균성 병이 와서 이 신하가 썩어가거나 속립장이 쏙 뽑히거나 한다는 것은 이미 세균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이 모초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뿌리에도 세균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분을 털어서 이것을 끊어내고 여기에 달린 뿌리들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어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화장토만 걷어내고 여기를 절단해서 살균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뿌리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뿌리까지 그 세균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을 털어서 끊어내주고 살균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물주기를 오전에 한다거나 아니면 물주기를 좀 자주 하지 않아서 약간 좀 건조하게 화장토의 일부분, 화장토를 손으로 이렇게 헤쳐봤을 때도 물기가 없다. 그러는 계절, 그 순간이 이 물을 줘야 되는 순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주기를 좀 늦춰서 좀 더 다소 건조하게 키우면은 신하가 썩는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은 말이죠. 이 분해 심기를 할 때 이 벌브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토에 완전히 덮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신하 썩은 병이. 그러니까는 통풍이 안 되고 이 벌브 주변에 신하가 나오는 주변이 습한 상황을 좀 더 길게 유지하는, 이게 벌브가 화장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아무래도 좀 지장을 받고요. 또는 이 화장토가 마를 때까지는 이 습한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신하 썩은 병이 자주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토 위로 벌브를 노출시키는, 한 절반 이상을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신하 썩은 병을 다소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조해지는 거죠. 이 벌브 주변을 건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이 올려 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려 심든 안 올려 심든
결국은 건조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출란교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도 있죠.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올려 심던 속에 화장터 밑에 이 벌브를 속에 넣어서 심던 이 밑둥치기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둥치기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썩을 확률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희가 출란교실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추는 어떤 그 상황, 그 상태가 바로 밑둥치기거든요. 그래서 밑둥치기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병이 오든 안 오든 잘라버리는 것은 바로 병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썩어가면서 이 모촉에도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밑둥치기는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신화가 나올 때는 물주기 할 때 신화에 물이 닿지 않게 주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커피 봉지를 씌워놓고 물을 준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여튼 신화에 물이 닿지 않게 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은 그 방법이 아무래도 신화에 물이 닿지 않고 그 물로 인해서 온도 변화가 생기고 습해지고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신화가 나오는 것이 다 썩는 게 아니라 몇몇 분에서 썩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체적인 난의 상태가 이 신화뿐만 아니라 세균의 침투의 저항력이 좀 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부분의 난초가,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난초가 분을 털어보면 뿌리에 이상 증상이 나와요. 뿌리에 이상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난분 전체가 저항력을 상실해 가고 저항력을 상실해 가다 보니까 이 신화가 썩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뿌리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것들만 좀 잘 신경 써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 신화 썩은 병을 좀 줄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화가 썩은 병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거해버리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란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